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리야 구도하기 229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전에 내가 이제 글쓴이죠. 내가 어, 집 앞에 있는 그 계곡 물소리가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들렸던 경험을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는 뭐 하냐면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9번이나 건넜다. 이제 현재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밤에 강을 9번이나 건너야 했는지 지난 시간에 그 감상의 틀 먼저 보면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강을 건너, 이제 백화강이네요. 건너는 강이. 자, 그런데, 자, 이때 또 생각나는 나의 경험이 있어요. 이거 이제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234쪽 지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경 건너면 이제 그 북쪽 국경 지나면 이제 바로 요동반도로 들어가요. 이제 그 서쪽에 있었던 그 부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을 때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한여름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력 5월에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요동에 그러니까 국경을 건넜을 때 이럴 때는 아마도 이제 한여름이었겠죠. 자, 그때 이 물결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때도 산더미 같이 일어나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엄청 큰 강을 내가 건너는데 자, 강물을 건너는데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자, 기도를 드리나 보다. 무사히 건너게 해달라고. 그런데 보니까는 그냥 계속 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어질어질해가지고요. 물에 빠지게 된다. 예, 그래서 고개를 쳐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요동에서 이제 그 물을 건널 때 경험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물이 무섭고, 예, 물결이 크기 때문에, 예, 계속 쳐다보면 어지럼증이 나서 빠지게 될까봐 차라리 물을 외면하고 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본 까닭은, 예,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될까봐 어질어질해서,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을 예, 쳐다보았다라고 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좀 배 타고 갈 때 좀 멀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속도가 이제 그 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막 이렇게 막 어질어질하고 막 출렁출렁하고 막 그래서 막 배멀미가 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먼 데를 봐라. 자꾸 아래 물 쪽을 이제 바다 쪽을 보지 말고 먼데 시선을 조금 더 멀리해서 먼 데를 쳐다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멀미가 좀 가라앉으면서 그래도 무사히 예, 이제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면 오히려 어지러워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물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낙 이제 물이 예, 평평한 데를 흐르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다.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다.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렸다. 그러니까 낮에는 물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예, 그 어디에 집중을 한다? 눈에 집중을 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두 눈에 집중을 하느라고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눈이나 귀라는 게 얼마나 속기 쉬운가라는 걸 여기서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 멀쩡히 나는 소리도 못 들어요. 근데 지금이죠. 지금 이제 그 글쓴이가 강을 건너고 있는 현재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요 앞에는 이제 그 요동에서 물 건널 때 얘기고요.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 위태로운 광경을 보지를 못하니 귀로 이제 모든 것이 쏠리게 되니까 듣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나 귀가 예, 위태로움을 살펴보는데 얼마나 이게 뭔가 한계가 있고 잘 속는가, 멀쩡히 있는 그 무서운 광경, 멀쩡히 있는 그 무서운 소리,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멀쩡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서운 광경을 눈으로 보고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눈과 귀가 얼마나 잘 속을 수 있는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글쓴이가. 자,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은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해요. 예. 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보고 듣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병폐가 돼가지고, 예, 그 겁을 내가 한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50만 먹어도 되는 겁을 오히려 이제 보는 것 혹은 들리는 것에 더 집착하다 보니까 50이 아니라 막 100 정도의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병이 된다라는 거죠. 이 눈과 귀라는 것도 참 속기 쉽고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거기에 집착할수록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어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마부, 여러분들 아마 봉산탈춤에서 그 말뚝이가 마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말을 타고 갈 때 옆에서 말을 마부가 잡아주는데, 그 마부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도 없어. 이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롯이 나 혼자 힘으로 말을 타고 이 강물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이제 말이 이제 수영을 하네요. 자, 그 말을 내가 타고 가야 돼. 두 무릎을 바싹 오그리고 발을 모두어 발을 이렇게 모아서 말 안장 위에 앉았다. 이게 이제 230쪽 사파가 요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말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나는 강을 돼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기었다. 정말 강과 내가 하나다. 강과 나는 한 몸이야. 그러니 까짓것, 강과 나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추락할 수도 있지 뭐. 한 번 추락할 수도 있지 뭐. 한 몸이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니까 마음의 평정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귀 속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여기서의 강물 소리란 나를 두렵게 벌벌 떨게 했던 그런 어떤 강물 소리를 말하는 거겠죠. 정말 멀쩡히 있는 강물 소리를 내가 못 들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나를 그렇게 벌벌 떨게 했던 강물 소리가 이제 나는 안 들려. 왜? 내가 마음의 평정을 찾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소리와 같은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그래, 강과 나는 한 몸이야. 내가 추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일에서 떨어져서, 강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빠질 수 있지, 뭐. 강과 나 어차피 한 몸이니까 뭐. 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예, 오히려 편안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절대 나는 빠지면 안 돼. 무서워.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두려움에 내가 벌벌 떠는, 두려움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니까 오히려 마음을 다스려 평정을 얻어서 무사히 잘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사를 하나 인용을 해요. 우임금의 고사죠. 황룡이 배를 등에 업고 막 거의 뭐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자, 우임금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마음속에 분명해졌다. 이제 여기 이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더 나오네요. 그래서 죽는 것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막 용이 내가 탄 배를 막 등에 태우고 막 이렇게 막 거의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이상한 게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라고 자기 중심을 딱 확실하게 세우니까 용이든 도마뱀 붙이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평안, 평정을 찾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눈과 귀에 휩쓸려서 막 두려움에, 이제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의 평정,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인데 이것이 항상 눈과 귀에 누를 끼쳐서 자, 사람을 그르치게 한다. 사람의 판단을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된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강을 건너면서 얻은 깨달음이 인생의 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제 여러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널리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뭐 그래서 이제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서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나 한번 검증해 보겠다. 또한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경고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제 문제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뭐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뭐 이제 굉장히 지엽적인 뭐 단어 한두 개라든가 굉장히 지엽적인 어떤 이제 그런 거에 뭐 이제 집착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뭐 그르친 그러니까 뭐지 이해하지 못하고 뭐 문제를 푼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귀와 눈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잘 속기 쉽고 멀쩡히 있는 소리, 멀쩡히 있는 광경도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눈과 귀만 믿지 말고 중요한 건 뭐다? 나 스스로 마음의 중심, 마음의 평온 이런 것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요. 자, 학습 활동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장면을 중심으로 이 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도를 깨닫기 이전에는 내가 요동 땅에 들어와서 이제 물을 건널 때의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차라리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본 이유는 강물을 보면 오히려 물에 더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밤에 강을 건너면서 막 막 두려워요. 왜? 이제 그 위태로운 모습은 밤이라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 그 무시무시한 소리 때문에 그 위태로움을 느껴서 너무 이제 무서웠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도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귀와 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더 병이 되는구나. 이 눈과 귀라는 거는 불완전하고 이렇게 오히려 속기 쉬운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이후로는요, 밤에 9번이나 강물을 건너지만 눈과 귀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왜? 마음을 먼저 다스렸던 거죠. 강물이 곧 나. 내가 강물이요, 강물이 곧 나기 때문에 까짓것 떨어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눈과 귀에 현혹되지 않고 강물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글쓴이가 산중에서 지낼 때 계곡의 물소리가 때에 따라 다르게 들린 거는 마음속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이 평온하면 평온하게 들리고, 내가 마음이 우쭐하면 왠지 막 뽐내는, 우쭐우쭐하면서 뽐내는 그런 소리로 들리고, 내가 막 분노하면 막 소리도 뭔가 우르르 쾅쾅하면서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자,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된다고 한 까닭은, 자, 보고 듣는 것에 현혹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보고 듣는 것도 있는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까 여기도 나왔잖아요. 내 마음속 생각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우면 왠지 더 두렵게 이제 보이고 두렵게 들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현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릇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 귀와 눈에 의존한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 눈과 귀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할 수 있고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멀쩡히 있는 것도 못 보고 못 들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눈과 귀다. 게다가 내가 어떤 감정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듣는 것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착하거나 여기에만 100%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나 스스로 중심을 잡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물에 현혹되지 말아라. 먼저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여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느껴지는 표현이나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글쓴이가 집 앞 그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막 여러 가지 그 소리들을 자신의 어떤 마음, 생각과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쭉 이제 나열한 그 부분이 있었죠. 참 표현이 물소리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해서 저에게는 참 새롭게 느껴지는 표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이 마음에 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과 연관 지어서 무언가를 새롭게 깨닫거나 반성한 일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시험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불안하거나 내가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못 보면 어떡하지? 막 너무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몇 개의 뭐 이제 지엽적인 부분에만 매달려서 어쨌든 문제를 제대로 있는 그대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을 망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있는 그대로 이제 뭐 시험 문제가 됐든 어떤 이제 내가 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든 있는 그대로 눈과 귀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힘 흔히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